안녕하세요. 자, 우리 3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평균과 변동.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술 통계학의 큰 두 부분. 하나는 표와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건 2장에서 공부했어요. 자, 이번에는 몇 개의 숫자로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 그게 이제 3장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학의 큰 두 부분이죠. 자, 이 장에서는 세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절에서는 중심 경향. 우리가 이제 몇 개의 숫자로 요약을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데이터의 중심이 어디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중심 경향의 측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거가 최빈값, 중앙값, 평균. 뭐니 해도 평균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평균 말고 최빈값과 중앙값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숫자는 뭐냐? 이번에는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냐, 이걸 얘기하는 변동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2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은 우리가 백분위수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소위 우리가 퍼센트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그림 중에서 이 백분위수 갖고 그림 그리는 거가 상자 수염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의 중심이 어디냐, 제일 가운데가 어디냐, 요걸 얘기하는 세 가지의 측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요 용어는 최빈값, 중앙값, 평균, 그 다음에 이제 평균하고 약한 평균의 변형인 절사평균이 얘기가 되겠네요. 먼저 최빈값, 우리가 모드라고 그러죠. 모드.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최고로 빈도가 많은 거, 최고로 자주 나타나는 거,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이 뭐냐, 이제 이게 최빈값인데요. 그게 이제 그 가운데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최빈값을 도수분포표에서 쓸 때는 그게 가운데가 많이 돼요. 도수가 가장 많은 그런 계급.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꼭 그렇게 되질 않죠. 그래서 이제 최빈값이 그렇게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아니죠. 최빈값 예제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최빈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5, 3, 7, 2, 4, 4, 2, 4, 8, 3, 4, 3, 4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에서 이제 우리가 최빈값을 구하려면 빈도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각각 자료가 얼마나 나타나나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제 자료가 2, 3, 4, 5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도수를 구해보죠. 그래서 2, 3, 그 다음에 4, 네, 5는 없네요. 5, 있네. 그 다음에 6은 없고 7, 8, 뭐 이런 숫자들이 있는데 값이 이게 이제 도수가 어떻게 되나 한번 도수를 헤아려 보면 2는 이게 하나, 둘,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이고 여기는 도수고 3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4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5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은 이게 하나가 있고 8도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가장 자주 나타나는 것이 여기 도수가 가장 많은 것이 4죠. 그래서 여기는 2가 2개, 3이 3개, 4가 5개, 5가 1개, 7이 1개, 8이 1개 있다. 따라서 4가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빈값은 4다. 최빈값은 이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4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가운데 정도
가까이 가는 거 있는 것이 이제 최빈값이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꼭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최빈값이 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양적 자료뿐만이 아니라 질적 자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그게 장점이에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이제 평균값 변동, 이거는 양적 자료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특별히 최빈값은 질적 자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자, 양적 자료에서 원자료의 경우는 최빈값이 여러 개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빈값이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여기는 우연히 우리 예제 1은 가운데 정도가 이제 최빈값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냥 원자료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있는 자료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거는 꼭 가운데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빈값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빈값을 많이 쓰는 거는 도수분포표예요. 거기에서 이제 최빈 계급을 우리가 이제 찾는데 굉장히 이제 유용하죠. 자, 양적 자료의 경우는 도수분포표로 나타냈을 때 그때 유용한 거죠. 도수분포표로 나타냈을 때. 자, 이런 것이 최빈값. 그러니까 최고로 자주 나타나는 값을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은 미디언이라고 얘기하죠. 미디언. 근데 이 중앙값은 진짜 자료의 중앙에 오는 값. 이거는 크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이거는 순서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순서대로 늘어나서 가운데 오는 값, 이거를 중앙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순서대로 늘어나야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은 자료를 먼저 순서대로 늘어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오는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 수가 n개라면 순서대로 늘어놓은 자료에서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오는 값이 그게 바로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오는 값. 그래서 n이 홀수라면 2분의 n 플러스 1번째가 이제 정수가 되겠죠. n 플러스 1이 짝수가 되고 2로 나누면 정수가 되니까 그 값이 그러니까 그 중앙값이고요. n이 짝수면 그러면 n 플러스 1이 홀수가 되니까 이게 이제 0.5가 되겠죠. 2로 나누면. 그래서 그 앞번째하고 뒤에 것 이제 숫자 중에서 우리가 앞에 정수하고 뒤에 정수. 그게 바로 2분의 n번째 값하고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값이 되겠는데 그 두 값의 평균값을 중앙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예제를 갖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중앙값. 바베큐 맛의 감자칩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바베큐 맛 감자칩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데는 19,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1,900원인가 보네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19, 27, 28, 18, 35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럴 때 요 6개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늘어나야 되겠죠. 항상 중앙값은 먼저 순서대로. 그래서 18, 19, 27, 28, 35 이게 순서대로 늘어놓은 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중앙값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값. 그러니까 n이 지금 6이니까요. 2분의 n 플러스 1번째는 2분의 6 플러스 1. 이게 짝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홀수가 돼서 위에가 이거는 3.5 이렇게 0.5가 돼버리는 거예요. 3.5번째 3.5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평균 이거의 가운데니까 이게 이제 평균이 되는 거죠. 가운데니까. 그죠? 그래서 3.5번째가 돼서 세 번째하고 이게 네 번째하고 이게 그 가운데
이 가운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는 평균. 그래서 19하고 위에 건데 내가 여기로 들어갔네요. 여기는 여기 위에 거 19하고 27 요거의 평균 값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19와 27의 평균은 여기 보면 이거는 23으로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23이 중앙값이 된다. 이 가운데가 중앙값이 되죠. 이게 딱 여기가 중앙값. 그래서 23이 중앙값이 되겠습니다. 23. 자, 만약 여기서 35가 빠진다. 이게 제일 큰 값이죠. 이게 이제 빠져버린다. 그러면 우리 여기가 이제 5개가 될 거고 5개가 되면 2분의 n 플러스 1번째는 n이 다 5가 되면 2분의 n 플러스 1은 2분의 5 플러스 1에서 정수가 돼버리죠. 이게 6, 세 번째. 이게 세 번째가 돼서 이건 여기 자료의 세 번째 19가 이게 중앙값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짝수가 될 때, 홀수가 될 때 이게 이제 구분이 되죠. 짝수가 되면 이게 전체 수가 이렇게 짝수가 되면 이게 0.5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가운데 2개의 평균이 되겠고요. 만약 이게 홀수면 n 플러스 1은 짝수가 돼서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가운데가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죠. 자, 중앙값의 특징 평균에 비해서 계산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숫자로 헤아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일단 늘어나서 가운데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계산하기가 쉽고요. 우리가 캘큘레이터가 필요 없죠. 그리고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순서만 사용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35가 있지 않고 350이 있더라도 결과가 똑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극단값, 이상점 여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중앙값에 계산하기 쉽고 여기는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순서만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35가 아니라 350이 되더라도 결과는 똑같죠. 이런 극단값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이런 것이 중앙값의 특징이죠. 그지만 이제 단점은 뭐겠어요? 그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정보가 적게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걸 정보라고 그래요. 데이터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유도된 연습 문제 1에서 중앙값과 최빈값 구하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대학에서 예산심의위원회에 재학생들의 평균 신청학 점수를 보고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40명의 학생을 랜덤으로 추출해서 몇 학점을 신청을 했는지 데이터를 얻었네요. 자,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40명 데이터라서 좀 많네요. 자, 그래서 자료를 크기 순으로 정렬하시오. 그래서 이제 정렬을 쫙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자료가 40개니까 어때요? 이거를 두 줄로 했으니까 우리가 중앙값 쉽게 구하죠. 가운데 오는 값이 요거하고 요거죠. 그죠? 여기. 자, 여기에는 우리가 40이니까 n가 40이니까 짝수예요.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1번째 2분의 40 플러스 1 그러면 여기가 20.5죠. 그러니까 20.5번째 그러면 이거는 20번째하고 21번째의 평균이죠. 가운데 이것의 가운데니까 평균. 그래서 이게 20번째, 이게 21번째의 평균이 되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15가 똑같으니까 어때요? 그냥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n이 40이다.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늘어놓은 자리에서 20.5번째가 되고, 그러니까 20번째하고 21번째 자료의 가운데 값이 평균값이 중앙값이 되는데 20번째도 15고 21번째도 15니까 이거는 평균도 15가 되겠죠. 그래서 1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최빈값을 구하시오. 그럼 최빈값은 도수만 보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값이 하고 도수를 보면 여기는 값이 12짜리 학점이니까 뭐 다양하진 않죠. 14, 15, 16, 17, 18, 19, 20. 제일 작게는 12학점 들은 사람부터 20학점 들은 사람까지 있네요. 12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도수가 10이네요. 13은 하나, 둘, 셋, 넷, 넷이고요. 그 다음에 14도 넷이고 1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그 다음에 16은 넷, 17은 하나, 둘, 넷, 다섯이고요. 18은 하나, 둘, 셋이고 19는 둘, 20이 둘. 자, 여기에서 최빈값은 뭡니까? 도수가 제일 많은 거 요거죠. 요거 값은 12. 12가 최빈값이 되겠네요. 12가. 그래서 여기는 중앙을 잘 못 나타내는 거죠. 제일 작은 값이죠. 제일 작은 값. 그래서 중앙값은 어느 정도 가운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12에서 20까지니까 어느 정도 가운데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최빈값은 제일 작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심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최빈값은 가운데를 잘 나타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앙값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운데죠. 어느 정도. 자, 이게 이제 최빈값, 중앙값이고요. 자, 뭐니 해도 중심은 평균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걸 mean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average가 있는데 average는 이 가운데라는 거를 그냥 다 포함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mean은 통계 용어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거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mean이. 자, 평균은 모든 자료값을 더해서 그 개수로 더한 개수로 나누는 값이죠. 몇 개를 더했냐 그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당 얼마 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의 개체수를 n으로 하고 여기는 모집단이에요. 표본 개체수를 소문자 n으로 나타내면 모집단은 크니까 대문자로 표시하고요. 표본은 작으니까 소문자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은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거를 뮤라고 읽어요. 뮤. 히라버죠. 그래서 뮤는 모든 데이터를 다 n개 데이터를 이 그 큰 데이터를 다 더해서 시그마가 다 더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개수 n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개당 얼마 꼴 똑같은 거예요. 표본은 용어가 x바로 나타내요. x바. 우리가 알파벳으로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왜 이런 용어들을 쓰냐면 모집단은 사실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거든요. 너무 커가지고요. 우리가 모집단을 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식으로 모집단은 말하자면 불확실한 거, 전혀 모르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용어도 히라버를 써요. 거기에 비해서 표본은 우리가 손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느낌이 있는 알파벳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엑스파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데이터를 n우 개를 다 표본의 데이터를 다 더해가지고 우리가 n으로 나눈 거 이런 식으로 모집단이나 표본은 계산 방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집단은 굉장히 많은 거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고 표본은 조금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 차이만 있다라는 것뿐이죠. 자, 예제 3은 평균 얘기를 계산을 한번 해보죠. 졸업을 하려면 린다는 생물학에서 적어도 B가 필요하다. 처음 3번 시험 점수는 차자가 아니라 처음이어야 되네요. 처음. 3번 시험 점수는 좋지 않았지만 나머지 4번은 좋았다. 평균을 계산하여 린다의 학점이 B, 이거 B는 평균이 80에서 89가 된대요. 혹은 C, 70에서 79가 된대요. 일지를 결정하시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정말 처음 3번은 못 맞았고 나중에 4번은 잘했네요. 근데 이제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면 요거를 다 더해서 58, 67, 60, 84, 93, 98, 100까지 다 더해서 이거를 7번이니까 7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80점이 나왔네. 아슬아슬하게 B네요. B. 자, 평균이 80이니까 B 학점을 받을 것이다. 자, 평균의 특징은 중심을 나타내는데 가장 자주 정말 무조건 중심이면 거의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모든 자료값을 사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중앙값과 최빈값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 네, 정보라고 얘기했죠. 중앙값은 순서만 쓰고 실제 데이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조금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단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앙값은 아주 큰 값이나 작은 값이 굉장히 커지거나 굉장히 작아져도 영향을 안 받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평균 계산은 이게 100이 아니고 만약 1000이라면 뭐 점수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요. 1000이라면 값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저항성, 그러니까 극단값의 영향을 안 받는 거를 저항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저항성이 안 좋은 거죠. 낮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평균의 단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값이나 굉장히 작은 값이 이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평균은 왜냐하면 그걸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지면 그러면 엄청 달라지죠. 이게 이제 1000이라면 10배가 뛰어버리면 이게 값이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러니까 100대가 돼버릴 거예요. 굉장히 달라져 버릴 거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큰 값이 있으면 영향을 많이 받는, 다시 말해서 저항성이 낮은 이제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절사 평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트림드 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장원 가서 머리 잘라주세요. 이걸 트림 해주세요. 이제 그런 말을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라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절사예요. 트림. 그래서 이제 이런 저항성이 있는 평균을 절사 평균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런 큰 값, 작은 값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 평균. 자, 어떤 평균일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5% 절사 평균이라는 건데 5% 절사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자료 중에서 작은 값 5%, 큰 거 5%를 잘라버린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0%의 자료만 갖고 계산한 평균을 말한다. 그러니까 작은 거 5%, 큰 거 5%를 잘라버리니까 가운데 90%만 남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 5%, 큰 거 5% 잘라내는 거기에 이제 큰 값들, 작은 값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유도된 연습 문제 2번은 평균하고 절사평균을 계산하는 거를 한번 보고 그걸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어느 대학에서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랜덤으로 추출한 20개의 과목의 수강 인원을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순서대로 늘어놓으니까 제일 작은 거는 14명이고요. 제일 큰 거는 8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차이가 크죠. 자, 이런 걸 갖고 한번 그 평균을 계산해 보죠. 자, 이건 랜덤으로 추출했으니까 표본 평균이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을 계산해 보면 X반은 다 더해가지고 20개로 나눈 거. 그래서 한 강좌당 평균은 35.95명이 있네요.
35명 정도, 35명이나 36명.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비해서 14명, 80명은 굉장히 차이가 크겠죠. 자, 그래서 전체 표본 평균은 35.95명.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5% 절사를 한번 해보죠. 5% 절사. 20명에서 5%는 하나거든요. 하나. 20개에서 5%는 0.05를 하면 1이 되니까 가장 작은 거 하나, 가장 큰 거 하나를 떼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평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거 한 개, 가장 큰 거 한 개를 제거하고 평균을 구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20부터 시작해서 80까지, 물론 이제 여기 80 포함이 되네요. 하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씩 떼어냈으니까 이제 우리 데이터는 18개죠. 18개. 18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18개. 18개로 나누면 이거는 34.72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형태가 이거보다는 조금 작아지죠. 조금 작아지네요. 그래서 이제 절사 평균은 34.7이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런 게 이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영향을 주진 못했네요. 조금 차이 내네요. 위에는 35.95인데 여기는 34.7이니까 조금 작아졌네요. 자, 중앙값을 구해보죠. 이번에는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늘어나서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그러니까 n이 짝수니까 10.5번째에서 10번째하고 11번째 평균값, 10번째하고 11번째 평균값, 여기는 10개씩 났으니까 이 10번째하고 11번째의 평균값을 취하면 30하고 35의 평균이죠. 그래서 32.5죠. 그래서 이제 중앙값은 이상값의 영향을 안 받는 가운데 오는 값이니까 보면 절사평균이 아무래도 중앙값 쪽에 가깝겠죠. 가깝겠죠. 자, 5% 절사된 자료에서 중앙값을 한번 구해보면 이거는 이제 평균하고 중앙값의 성질을 보려고 하는데요. 평균은 절사시키면 값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큰 거하고 작은 게 떨어져 나가니까. 근데 이제 중앙값은 한번 보면 요 두 개가 빠지거든요. 요 14하고 이게 80이 빠져요. 그리고는 가운데를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18개의 평균 하면 18개의 평균 하면 이것도 역시 짝수니까 9.5번째 값이고요. 9.5번째 값은 20부터 시작을 하니까 똑같이 30하고 35가 되겠죠. 35가 35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20번째 시작해서 30번하고 30하고 35의 가운데값, 그러니까 32.5. 그래서 중앙값은 여기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절사를 해도 중앙값은 극단값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앙값은 평균과 절사평균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운가? 절사평균에 아무래도 더 가깝겠죠. 극단값을 빼버린 값, 그죠? 조금 더 안정된 값. 중앙값의 특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최빈값, 최빈값은 빈도가 가장 많은 거. 근데 이제 별로 우리가 많이 쓰진 않아요. 자, 중앙값은 우리가 이런 극단값들이 큰 게 있을 때, 그럴 때 그래도 그러니까 그 가운데를 어느 정도 잘 나타내주는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순서만 고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값,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은 데이터를 다 쓰니까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고 가장 정보를 많이 거기에다 집어넣은 건데, 단지 극단값들이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은 거,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굉장히예요. 우리 조금 전에 본 예제 말고요. 이제 그런 거는 거의 비슷한데요. 그런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가운데를 잘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절사평균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그 그래프
우리가 이제 분포 형태에서 평균, 중앙값, 최대값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